자, 전기 회로에서는 지금처럼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RL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요. R이 100ohm이었습니다. L은 100ohm이었고요. C가 -J의 100ohm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100ohm이 주어졌다면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를 생각해야겠죠? 직렬이니까요. 100에 플러스 J의 100에 마이너스 J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ohm이 되죠.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100분의 100이 되죠. 됐나요? 즉 L과 C에 대한 값이 동일할 때, L과 C에 대한 값이 동일할 때 전류가 어떻게 되죠? 최대 전류가 흐르죠. 최대 전류가. L과 C가 동일하지 않으면 1A 이상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더 증가될 테니까. 요게 어쨌든 간에 0이 돼서 사라지지 않으면 분모는 어쨌든 간에 어떤 값이 더 더해지겠죠. 그럼 전류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전류가 최대 전류입니다. 별 내용 아니죠? 1A가 흐르고 100V를 가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나 한번 볼까요? RLC에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100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이죠. 100V 걸리는 거 알겠죠? R 양단에 전압이 100V 걸리고요. L 양단 전압 몇 볼트 걸릴까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L 양단은 J의 100V 걸리죠. C 양단은 마이너스 J의 100V 걸리죠.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별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뭐 공진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100ohm도 되지만 1000ohm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 변함 없죠? 이 전압 변함이 없죠? 근데 L 및 C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000V로 되죠. 여기도 1000V가 되죠. 절연 내력이 몇 배가 증가돼 버린 거예요? 절연을 해야 될 전압이 10배나 증가가 된 거죠. 1000V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공진이 일어나 버리면 전류는 1A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1000이 되고 1000이 돼서 플러스 J1000, 마이너스 J1000은 그대로 날아갈 거고 임피던스는 100ohm이 똑같아요. 그래서 100V에 1A 흐르는 건 동일하지만 L과 C 양단에는 공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압이 확대되는 겁니다. 공진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이 확대됩니다. 공진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에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진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압의 확대가 잘 되어져 나타났다, 많이 되어져 나타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진이 되어지면 C 양단의 전압이 100V여야 되는데 뭐 1000V가 가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C는 어떻게 되죠? 터져야 되는 거죠. L이 먼저 터지냐 C가 먼저 터지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L보다는 뭐가 먼저 터져요? C가 먼저 터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공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 어떤 조건일 때 이러한 공진이 일어날까? 그 조건은 바로 뭡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것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공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요게 서로 같아지는 거였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져서 0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공진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수에 대한 임피던스가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허수 임피던스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어지면 임피던스가 뭐가 남겠습니까? Z 이꼴 R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임피던스 값이죠. 거기에 허수부가 되겠죠. 걔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거는 이제 조건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나요? 그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직렬회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거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 L이니까 J오메가 L이고 C니까 J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요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오메가 L이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J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되고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R에다가 J로 묶어내면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져 나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Z 이꼴 R이 되는 거, 허수부가 0이 되는 게 공진 조건이라는 거죠. 무효부의 크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값에서 무효분의 값이 0이 되어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Z 이꼴 R이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Z 이꼴 R이 되어서 허수부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L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항하면 즉 좌변과 우변에다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을 더해주면 결국 이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L과 C를 똑같게 설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파수가 들어오면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진이 일어나는 주파수를 계산해보면 그걸 공진 주파수라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요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좌변과 우변에 J오메가 C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R 제곱 LC가 되겠죠? 됐나요? 이건 1이 되죠. 그러면 오메가 R 제곱은 어떻게 돼요? L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오메가 R은 어떻게 되겠죠? 루트 LC분의 1이 되죠? 그럼 2파이 FR이 되겠죠? 이거는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 FR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좌변과 우변에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공진주파수라 그래요. 공진주파수. 이러한 공진주파수, L과 C 값을 같게 설계하지 않아도 주파수가 변화가 되어서 이러한 주파수하고 동일한 주파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LC는 뭐가 일어나 버려요? 공진이 일어나죠. 공진이 일어나면서 L과 C의 양단에는 바로 뭐죠? 전압이 확대되어져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봤던 것처럼 요 양단의 전압이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하는 거죠. 공진 상태가 되면은 허수부가 0이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어떤 상태가 되나요? 위상차가 없어지죠. 전압과 전류는 공진 상태가 되면 위상차가 없어져요. 동상이 됩니다. 동상. 공진이 되어지면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 되고 위상차는 없어져요.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률은 어떻게 돼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률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탄 1이 되고요. 반대로 무효율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탄 0이 되죠. 이런 상태가 공진 상태예요. 또 하나 더, 임피던스 Z가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 Z가 R이 되니까요. 얘는 어떤 상태가 된다? 최소 상태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 I가 어떻게 됩니까? I. I는 이건 뭐예요? Z분의 V죠. R분의 V밖에 안 남죠. 이거는 뭐가 돼요? 최대 전류가 된다는 거죠.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대가 돼요. 그리고요, VL과 VC가 같아지는데요. 이거는 뭐죠? XLI. 이거는 뭐예요? XCI가 돼서 전압이 확대돼서
나타나죠. 전압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이 확대되어져 나타나는데 전압이 얼마나 확대되어져 나타날까?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공진이 잘 일어났느냐 이런 정도를 판단합니다. 요거를 가지고요. 즉 입력 전압에 비해서 VL과 VC가 얼마나 확대되어져 나타날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압 확대비라고 그래요. 전압 확대비. 이해했나요? L과 C양단에는 전압이 확대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뭐 수십 배, 수백 배 확대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압의 확대 비율, 전압의 확대율,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공진의 양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퀄리티 팩터입니다. 양호도. 자, 전압의 확대는 식을 한번 보세요. 입력 전압에 대한 L 양단의 전압이죠. 자, 입력 전압에 대한 C 양단의 전압이죠. 맞나요? 이 정의만 보세요. 그런데 너무 어렵진 않아요. V분의 VL이잖아요. V는 RI가 되잖아요. 이건 XI가 되잖아요. 맞나요? RI는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XI는 오메가 LI가 되죠. II 약분하면 R분의 오메가 L이 되나요? R분의 오메가 L이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V분의 XCI, 즉 VC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RI가 되고요. XCI가 되죠. 이거는 XLI니까요. 이거는 RI는 그대로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분의 1I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II 없어지니까 분자 분모에 오메가 C 곱해주면요. 오메가 CR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제 요게 두 개가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아져요. 왜 같아지냐면 공진이 되면 요구 전압과 요 전압이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VL과 VC가 공진이 되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QL과요, QC가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VL과 VC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Q가 되고요. 얘는 R분의 오메가 L이 되고요. 얘는 오메가 CR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VL과 VC가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VL과 VC가 같음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양호도예요. 얼마나 전압이 확대되어져 나타나는가? 공진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되었다는 의미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공진 자체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원래 QL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Q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R분의 오메가 L이었잖아요. QC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CR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QL과 QC를 곱하면 Q제곱이 되었죠. 맞잖아요. QL과 QC가 같으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CR분의 1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자 제곱이니까 오메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고 뭐가 돼요? R제곱 C분의 1이 되죠. R제곱 C분의 L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Q제곱입니다.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돼요? R제곱이니까 R은 그냥 나오겠고 양변을 루트 씌워주니까 R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고요. 자, C분의 L은 그대로죠. C분의 1이죠. 이거는 그대로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만들어지는 식이 고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RLC 값만 가지고 직렬 회로에 연결된 RLC 값만 가지고 공진시 양호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메가 주파수 몰라도 돼요. 단순하게 RLC 값만 가지고도 우리는 공진의 양호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공진이 잘 되었는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거는 오메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분자 분모에 I 제곱을 곱해주면요. I 자승 R은 평균 전력이 되는 거고요. I 자승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오메가 L이 되겠죠. I 자승 오메가 L이 됩니다. 그거는 L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전력분에 대해서 R에 대한 전력이 되겠죠. L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값으로서도 양호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양호도를 구하라고 하는 식은 요 식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요 식을 가지고 양호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호도를 표현할 때 주파수를 가지고도 양호도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뾰족함의 정도, 이제 그 양호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요 그래프가 뾰족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뾰족해지는 것. 그런 개념이 바로 양호도입니다. 그래서 첨예도라고 얘기하죠. 그래프에 대한 뾰족함, 첨예. 영어로 보면 뜻이 훨씬 더 쉽죠. 한자니까 좀 어렵겠죠.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샤프니스예요. 첨예도. 이거는 이제 양호도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요. 똑같이 공진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공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공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가 최대 전류잖아요. 최대 전류. 그리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시료 전류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때 주파수가 맞나요? 여기 F1이 있고 여기 F2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진 주파수 FR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뾰족해지면 F1과 F2에 대한 값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변화폭, 이게 줄어들겠죠. 변화폭이 넓은 거에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델타 F가 되거든요. 첨예도는 뭐냐면 델타 F분의 FR이에요. 첨예도.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샤프니스인데 델타 F분의 요거는 공진 주파수 F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F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첨예도는 어떻게 돼요? 뾰족해지겠죠? 그게 양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델타 F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F를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죠. 대역폭.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첨예도가 날카로워진다는 얘기고요. 공진이 양호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게 이제 라디오 주파수 잡아낼 때 공진을 이용해서 그 주파수를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소리를 전송하는데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깨끗한 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깨끗한 소리를 얻게 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진의 상태를 이용해서 바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에 대한 가변 콘덴서가 되겠죠. 그 정전 용량 값을 제어하면서 공진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파수 공진점을 찾아내서 그 주파수하고 동기화시켜주면 라디오에서 해당 주파수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공진을 이용하는 원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역폭에 대한 개념으로서도 첨예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첨예도에 대한 식인데 동일하다는 개념입니다. 자, 첨예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첨예도가 뭔지, 공진에 대한 개념이 뭔지에 대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런 공진이 있거든요.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차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직렬회로에 대한 공진,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직렬 공진에 대한 반공진이거든요. 안티의 개념이 붙는 이 병렬 공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직렬 공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렬 공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충분하시죠? 예. 여기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답들 잘 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